이 시간에 해드릴 강의는요, 건판 사진술의 등장, 또 롤필름의 발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클로디온 스판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진에 굉장한 또 혁신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시간도 단축되고, 퀄리티, 그러니까 그 디테일도 선명한 그 복제성이 있는 이런 형태의 사진술이 만들어져서 사진 기술에 굉장한 또 혁신을 일으켰던 제2의 사진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클로디온 스판법이었는데요. 이 클로디온 스판법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광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필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광판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 현상이 다 끝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같이 다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암실이 같이 따라다녀야 되고, 그 무게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100kg 정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다닐 수도 없고, 또 짊어지고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차라든가 이런 수레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고, 산사진이나 이런 걸 찍으려고 그러면 몇 사람이 짐을 나눠서 메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다게르타입이나 탈구타입보다도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진가들이, 대다수의 사진가들이 이 클로디온 스판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상 사진이 또 한번 급속도로 퍼질 수 있고, 그러니까 명암판 사진이 퍼질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도 만들어냈고 했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DSLR 카메라가 무겁다고 해서 미러리스 쪽으로 카메라를 변경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처럼, 이 불편한 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뭐가 발명이 되냐면 셀룰로이드라는 게 발명이 됩니다. 그 셀룰로이드라는 게 발명이 되는데, 셀룰로이드라는 게 나오기 전에 그 건판법이 나와요. 젤라틴 건판이라고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에도 이 젤라틴 유제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운 클로디온이나 젤라틴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그러니까 할로겐 화은, 그러니까 빛에 반응하는 은, 그걸 우리가 할로겐 화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은을 이렇게 혼합해서 금속판이든 유리판이든 발라줘야 될 거 아니고 붙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접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바르면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접착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클로디온이라는 접착제를 사용했던 거고, 또 이 건판에서는 젤라틴이라는 접착제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클로디온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말려서 건조된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게 이 젤라틴 건판법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젤라틴 건판법을 리처드 리치 마독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클로디온 스판법도 마찬가지지만 유리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지기도 쉽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사진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그 필름 사진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름 사진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젤라틴 건판이 나왔다고 해서 클로디온 스판이라는 사진술을 쓰지 않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리치 마독스가 만든 이 건판은 일단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건조된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촬영 장비가 간소화됐죠. 그러니까 카메라만 들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름하고 카메라만 들고 나가면 되고, 촬영이 끝난 상태의 필름을 집에 들어와서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짐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촬영 상태가 굉장히 편안했지만, 이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고 완벽하게 개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클로디온 스판법이 불편했더라도 건판이 좀 더 편리하지만, 그 완성도 면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아서 당시의 사진가들은 이 젤라틴 건판법을 그렇게
아주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1861년도에 뭐가 이렇게 발명이 되냐면 셀룰로이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셀룰로이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필름, 그게 셀룰로이드죠. 그러니까 아크릴은 아니고 약간 비닐이 좀 두꺼운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필름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필름 같은 재질 그걸 우리가 셀룰로이드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왜요 책받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셀룰로이드의 일종인데 이 초창기에 발명된 셀룰로이드는 굉장히 두꺼웠대요. 더 두꺼워가지고 1861년도에 알렉산더 파크스라는 사람이 셀룰로이드를 발명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셀룰로이드가 좀 두꺼워서 그래도 유리판에다 바르는 것보다는 유리판 같은 데는 강강판을 쓰다가 떨어뜨리면 깨지기가 쉽고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성 있게 다뤄줘야 되는 게 유리판이었는데 이 셀룰로이드에다 바르니까 가볍고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면에서 좀 더 훨씬 편리했지만 그걸 이제 강강판을 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 해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셀룰로이드를 만드는 업자한테 가서 이게 니네가 기술적으로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좀 만들 수 있냐라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이드라고 아주 굉장히 얇은 지금과 같은 그런 필름 형태의 셀룰로이드의 그 지지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젤라틴 유제, 그러니까 리치 마덕스가 만들어 놓은 젤라틴 유제를 발라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이게 셀룰로이드가 얇아졌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얇아진 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롤 필름을 만드는 거예요. 롤 필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필름 사진에 사용하는 게 롤 필름이지 않습니까? 24카트짜리 있고 36장짜리가 있고요. 물론 뭐 중형 카메라 필름은 뭐 12장도 찍히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24카트, 36카트인데 이런 롤 필름을 최초로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니트로셀룰로이드라는 걸 개발해서 거기다가 그 감강 유제를 발라가지고 롤필름을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코닥 창업자죠. 우리 코닥 아시죠?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거의 뭐 유명무실해졌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뭐 제약회사로 해가지고 그 트럼프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폭락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많은데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원래 필름 회사죠. 그 필름 사진 시절에서는 제왕이었습니다. 황제였어요. 근데 그 초창기, 그러니까 니트로셀룰로이드에다가 롤필름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게 1888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술이 인정받은 게 1839년이니까 거의 50년 만에 현대 사진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헬리오그라피부터 다게르타입, 탈모타입, 크로디온 스판법, 젤라틴 건파법, 그 다음에 롤필름까지 나오는 게 50년이 걸린 겁니다. 그 니엡스가 그 헬리오그라피를 만들라고 십수년을 갖다가 투자하고 공들였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된 거죠.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진이 나온 지 불과 몇 년 안 된 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속하게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50년 만에 이런 롤필름이 만들어놓는데 그게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창업자가 이 코닥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거 롤필름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가격도 굉장히 싸졌던 거고요. 그전에는 사진가들이 직접 셀프로 만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니까 가격도 싸지고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좀 써볼까라는 생각도 있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 팔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름만 만들어 놓으면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쫓아가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걸 셀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롤필름을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췄다 하더라도 이거를 사서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즘 같은 그런 아마추어나 취미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브로니 카메라라는 겁니다. 브로니 카메라. 코닥에서 최초로 만든, 쉽게 얘기하면 일회용 카메라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게 롤필름 초창기에 나온 롤필름 필름 케이스고요. 요게 이제 브로니 카메라라고 해서 코닥에서 카메라를 처음 만드는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요 필름을 이 안에다 끼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광고를 냈냐면, 요게 이제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조지 이스트만이 자신이 만든 브로니 카메라로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은 건데, 지금 이거 화면이 어떻습니까? 동그랗잖아요. 초창기의 카메라는 화면이 동그랗게, 왜냐하면 렌즈가 동그라니까 당연히 동그랗게 찍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이것도 뭐 다른 강의에서 이제 진도가 계속 나가면서 강의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중에 이제 그림하고 굉장한 마찰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게 진행되고, 현재 진행형인데요. 뭐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 가지고 논란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그런 시절들이 많고, 지금도 그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 사진이라는 매체가 나오기 전까지 시각예술 작업에 주도권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그림, 회화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사각 프레임만 보다가 갑자기 동그란 이미지를 보니까 좀 어색한 거고, 또 사진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 그림을 모방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렌즈 뒤에다가 이 사각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각 틀. 그래가지고 사진이 네모나게 찍히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걸 우리가 이미지 서클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동그랗게 렌즈가 포괄하는 그 포괄 범위를 우리가 이미지 서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미지 서클을 가려서 사각 프레임으로 막아서 사진이 사각형으로 찍히게 해놓은 거지. 현재 요즘 사용하는 우리 카메라들은 원래 이미지는 렌즈에 의해서 동그랗게 찍혔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코닥에서 여기 조지 이스트만이고, 조지 이스트만이 자신들이 개발하고 만든 브로니 카메라로 찍은 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가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니네 셔터만 눌러라, 버튼만 눌러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뭐예요? 꼬시는 거잖아요. 사진은 찍고 싶고 내가 직접 하고 싶은데 엄두를 못 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걸 내가 진짜 사서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광고 카피를 날리는 거죠. 셔터만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해가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해지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코닥이 경제적으로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고요. 이 코닥이란 이름은 조지 이스트만이 이제 미래를 내다본 거죠. 내가 만든 회사는 앞으로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인종, 어느 민족, 어느 언어로도 강하게 느끼고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알파벳을 자기가 조합해가지고 코닥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 특히 백인 애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애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뭐 무슨 제목을 하나 달고 이름을 하나 다는데 우리처럼 무슨 깊이 있는 뜻을 새기는 그런 명칭을 다는 것보다는 그냥 순간순간 느낌대로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 의미에 맞는 이름을 달아요. 뭐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미국에 살 때 여행을 다니다 보면 특히 워싱턴주,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에 뭐 올림픽 내셔널 파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해안가가 있어요. 굉장히 긴 해안가가 있는데 거기 바닷가 이름을 갖다가 원비치, 투비치, 쓰리비치 이렇게 해놓고요. 좀 더 올라가다 보면 퍼스트 비치, 세컨드 비치, 서드 비치 이런 식으로 1, 2, 3, 1, 2, 3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순한데 중간중간에
특정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루비 비치니 뭐 캐논 비치니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거거든요. 네, 뭐 그 의미 뭐 루비 비치가 왜 루비 비치인지에 대한 설명은 뭐 사진 강의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런 경우처럼 이 코닥도 조지 이스트만이 자기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어느 민족, 어느 언어에서도 쉽게 그 발음하고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찾다가 알파벳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게 코닥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필름, 현대사진에 해당되는 롤필름과 일회용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어서 시판했던 회사가 코닥이다. 그래서 당시에 만들었던 브로니 카메라 이런 저기입니다. 굉장히 많죠. 코닥이라는 회사가 뭐예요? 초창기에는 옛날에는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 굉장히 많이 만들다가 이제 니콘이나 캐논 애들이 일본 카메라들이 막 두각을 나타내고 앞서가니까 카메라 사업은 접어버리고 그 감강재료나 화학약품 쪽으로만 이제 매진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브로니 카메라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카메라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그 발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카메라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코닥입니다. 근데 코닥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게 이제 브로니 카메라라고 해서 이 코닥에서 만든 카메라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닥이란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 필름에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감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색성. 그러니까 빛의 파장에 의해서 느끼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감색성이라고 하는데, 감색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펜크로마틱, 그러니까 전정색성, 정색성, 그 다음 청감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그게 뭔지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초창기에 필름에 사용됐던 감색성은 청감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니엡스나 다게리오나 뭐 이렇게 탈보트 때 했던 청감성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감성은 블루 센시티브라고 해서 보남파, 우리가 일곱 색깔 무지개라고 해서 보남파초 노주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라, 파랑, 남색까지만 반응하는 걸 우리가 청감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노랑, 주황, 빨강 여기 장파장에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색깔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창기 흑백 사진은 이런 청감성이다 보니까 같은 색은 투과해서 밝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하늘 같은 게 파란 하늘 찍어도 하얗게 나와가지고 초창기 사진을 보면 하늘이 하얗게 보이는 건 이런 감색성이 청감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보완해서 정색성, 보남파초까지 나왔던 게 노랑까지인가 이렇게 조금 더 이 가시광선 파장 범위가 넓어졌지만 그래도 주황이랑 빨강까지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다가 그 전정색성이라는 걸 나오는데, 전정색성은 1920년대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펜크로마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용되는 필름들은 다 펜크로마틱이고 모든 색감에 다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이 코닥에서 만든 롤필름 자체도 전정색성은 아니었다. 이게 전정색성이 완성된 건 1920년대다 라는 걸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렇게 현대사진과 같은 롤필름, 그 다음에 일회용 카메라가 1888년도에 조지 이스트만이 만든 코닥에서 만들어지면서 현대사진에 안착할 수가 있었고, 사진의 대중화에,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사진이 보급되면서 사진의 혁명, 디지털 혁명 그러잖아요. 이 롤필름이 만들고 롤필름이 대중화되면서 사진의 혁명은 디지털 못지않은 엄청난 파장과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이 뭐 제2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롤필름이 제1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여파가 작지만 클로디언 스판법도 사진가들한테는 굉장한 아주 엄청난 발전이었다. 뭐 혁명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게 클로디언 스판법이고, 그 사진의 대중화의 포문을 열었던 건 지금 말씀드린 코닥에 의한 롤필름,
그 젤라틴 건판을 미처리로 해서 만든 그런 롤필름과 일회용 카메라가 사진에 대중하여 포문을 열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게 초창기에 이런 롤필름의 코닥에 의한 발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롤필름, 젤라틴 건판법과 롤필름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